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두입니다.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원했던 주제, 보증보험 가입과 전세 대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취를 하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 전셋집을 구하시는 분들, 근데 요즘에 전세 사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세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 곳을 많이들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찾아다닐 거예요, 아마도. 근데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보든, 직거래를 통해서 집을 보든, 딱 계약하고 싶은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집이 대출이 가능한 집인지,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한 집인지, 내 보증금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집인지, 알기가 일반인 입장에서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제 계약금을 건단 말이에요. 집이 마음에 들면,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를 쓰는데 만약에 이제 대출이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정말 최악의 경우는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으로 좀 어느 정도 나만의 기준을 잡고 집을 구하신다면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에 비해서는 여러분들 확실히 시간 엄청나게 아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들어온 사이트가 허그,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트예요. 여러분들이 우선 전셋집을 내가 발견했다. 그러면은 좀 구분해야 되는 게 보증보험에 일단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그 가입업체가 두 개가 있어요. 이 허그라는 한국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고 이거를 허그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HF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어요. 근데 허그는 이제 주택을 가지고 여기가 보증보험을 가입을 시켜줄지 안 시켜줄지 그거를 주된 평가 요소로 보고요. 그리고 HF 같은 경우는 주택을 주로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살 사람의 신용도를 보고 이 보증보험을 가입을 시켜줄지 안 시켜줄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 근데 내가 좀 직업상으로 탄탄한 직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도시철도공사라든지 뭐 이런 공기업이라든지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은 내가 입사를 했다고 하면은 그 금융기관에서 일단 신용도를 높이 평가할 거 아니에요. 튼튼한 기업에 내가 입사를 했으니까. 그랬을 때는 HF로 보증보험 가입 진행을 하는 게 원활하고, 근데 내가 보니까 내 신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처음 사회 초년생이고 내가 이제 취직한 직장 기업도 뭐 이렇게 대기업이나 그런 공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든지 신생기업 스타트업이다. 그리고 내가 프리랜서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을 평가해서 그 주택을 담보로 보증보험에 가입시켜 줄 것인지 안 시켜 줄 것인지 판단하는 이 주택도시 보증공사 기준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볍게 이렇게 기준만 세워두고요.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 방법은 지사에 가서 아니면 은행에 가서 방문 신청하거나 이렇게 모바일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으로 신청하든지 카카오페이나 토스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모바일 보증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자, 이제 이게 진짜 좀 아리송한데 내용들을 살펴보면, 자, 일단 보증 신청 기한부터 보면요. 신규 같은 경우는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당일날 했으면 그 날이겠죠. 근데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는 이틀 뒤에 했어요. 그러면 그 이틀 뒤인 전입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늦은 날로부터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갱신도 이제 계약 갱신 그 기간상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보증 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주택, 노인 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그쵸? 업무용 오피스텔은 여기 안 되나 봅니다. 그리고 아파트 이렇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업무용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이 공인중개사가 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제 주거용으로 이렇게 써 주시면 사실은 가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여기 확인 설명서에 주거용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확인 설명서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주거용, 비주거용. 그래서 공인중개사분한테 저는 보증보험 가입할 거니까 주거용으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면 되고요. 뭐 보증 채권자는 이제 나겠죠. 이제 전세 계약서상의 임차인. 그리고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볍게 넘어가고요. 보증 금액은 보증 한도 내에서 보증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입니다. 아무래도 뭐 전세 보증금 내에서 내가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증 한도 이런 것들이 되게 헷갈려요. 한번 봐볼게요. 자, 보면은 보증 한도는 어디까지 되느냐? 주택 가격의 담보 인정 비율 90%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뺀 금액까지 보증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일단 헷갈리잖아요. 단어부터 일단 포기한 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주택 가격은 그야말로 집 가격이겠죠. 그리고 담보 인정 비율. 이 담보 인정 비율을 왜 90%로 치느냐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빌라왕 사건이 터지면서 주택 가격을 100%까지 인정해 주는 거는 리스크가 은행 입장에서 너무 크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주택 가격이 지금은 뭐 10억인데 뭐 한 달 뒤에 9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90%까지만 보수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해서 90%까지 책정하는 거고요. 이제 선순위 채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는데, 선순위 채권 등이라는 거는 이제 집주인이 이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린 돈을 우리가 이제 세 글자로, 네 글자로 이제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근저당. 빌린 돈. 그리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세입자분들의 전세 보증금의 합계, 이런 거를 토탈 합쳐가지고 선순위 채권 등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렇게 따지는 게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봐볼게요. 주택 가격이, 어떤 다가구 주택의 주택 가격이 10억이라고 칩시다. 여기 이제 담보 인정 비율을 90%까지 쳐주니까 이제 9억이라고 칠게요. 9억인데 이 집을 사는데 집주인이 2억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가구 주택에 전세 세입자가 4명이 살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이 5천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2억이죠. 그래서 9억에서 4억을 뺀 나머지 5억까지 내에서 5억 내에서만 보증보험 보증을 해주겠다라는 뜻이죠.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집은 보니까 집주인이 9억에 산 거예요. 집 가격이 9억이에요. 근데 2억을 은행에서 빌렸고 세입자 보증금 합계가 2억이에요. 그래서 빼보면은 5억이거든요. 5억. 그렇죠? 근데 5억 이상을 내가 보증해주면 이건 뭐야? 부실채권 아니에요. 부실채권. 나중에 돌려받지도 못할, 응? 5억까지만 보증을 해줄 수 있는데 세입자가 7억에 거기에 전세로 들어간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7억까지 보증을 안 해주겠죠. 왜냐면 2억이 부실채권이잖아요.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상은 사실 취지가 개념을 확립하자는 거지, 여러분들이 사실 처음 집을 구하는데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린다면 무조건 여기 공사 전화번호로 그냥 전화하세요. 여기 있거든요.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이 상담사들이 거기 주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랑 뭐 거기에 선순위, 아까 말한 여기에서 보면 선순위 채권등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봅니다. 이런 것들은 집주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부동산한테 물어봐도 되고요. 그래서
조건을 다 알려주면 여기 공사 직원들이 프로예요, 프로. 이분들이 다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개념만 잡고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영상을 한 번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보셔가지고 개념을 확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증 한도는 어쨌든 정리하겠습니다. 주택 가격의 90%까지 인정해주고, 거기서 선순위 채권 등 은행에서 빌린 돈이랑 그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합계는 뺀 나머지를 보증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이 항상 문제가 돼요. 왜냐면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이 건물 한 채에 여러 명의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형태를 뜻해요. 뭐 303호, 301호, 302호 이런 식으로 201호, 202호, 203호, 101호, 102호, 103호 이런 식으로 한 개 건물에 9개의 세입자, 9명의 세입자가 살고 있다 보니까 이 권리관계가 조금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증보험이 가입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입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헷갈린다 하면 무조건 이쪽으로 그냥 전화해서 물어봐라. 자, 그리고 보시면 보증 조건입니다. 보증 조건 중요하겠죠. 보증 조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세보증금, 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증금, 그리고 근저당, 이런 것들을 모두 합한 금액이 이 주택가격의 담보인정 비율 90% 이내일 것. 이것도 뭐 복잡하죠. 복잡하면 무조건 전화하세요. 그냥 개념만 잡고 간다고 생각하시고요. 이런 것들 뭐 갱신 보증의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100% 적용하는데 이미 지났으니까 이건 끝났고, 24년부터는 모두 갱신된 분들도 90%로 무조건 집값을 90%로 10% 떨궈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예시가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 가격이 1억 원이다. 근데 전세 보증금이 9,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가입 불가하다는 겁니다. 왜? 주택 가격이 1억 원이니까 이 주택 가격의 90%까지 쳐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세 보증금이 보증 한도는 9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9천만 원일 때는 이제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하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이 4천만 원이고 선순위 채권이 5,500만 원이에요. 이때도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선순위 채권, 이 모든 것들이 주택가액의 60%를 초과했기 때문인데요. 가볍게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등기부 등본상 이제 확인 사항인데요. 첫 번째, 보증 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 사항, 이런 경매 신청이라든가 가압류나 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 말들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경매 들어갈 집을 여러분들이 전세를 굳이 들어간대요. 그럼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증을 해줄 이유가 있을까요? 자기가 자기가 그 리스크가 있는 집에 들어간다는데 보증보험 회사에서 가입을 굳이 시켜줄까요? 너 왜 이거 잘 봐. 여기 경매 들어간다니까? 너 이거 아는데 너 거기서 전세 살 거야? 보증보험 가입 안 돼. 100만 원을 주면은 그 사람이 바로 가서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할 사람한테 100만 원을 은행에서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잖아요. 마찬가지죠. 경매에 들어갈 집인데 거기 굳이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보증보험 가입을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죠. 이건 뭐 상식이니까. 자, 그리고 선순위 채권 여기 나와 있죠. 선순위 채권, 뭐 근저당권, 은행에서 빌린 돈,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이 보증금 총액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그리고 주택 가격은 주택 가격 곱하기 담보 인정 비율, 이렇게 곱하면 그거를 주택 가액으로 본다고 합니다. 위에도 나와 있죠. 주택 가격이 1억이다. 실제로는 1억인데 이 공사에서 볼 때는
90%까지만 인정해줘서 이 주택의 가격은 이제 9천만 원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주택과 토지가 모두 건물주가 똑같아야 된다. 동일인이어야 된다. 그리고 보증 신청일 현재 해당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어야 됩니다. 단독이나 다가구 다중주택은 제외하고요. 내가 빌라 101호에 들어가서 전세로 살려고 하고 보증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101호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증보험이 당연히 안 되겠죠. 나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전입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동사무소에서 작두님 101호에는 다른 사람이 이미 전입이 돼 있는데요. 나홍길이라는 사람이 이미 전입이 돼 있어요. 황당하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확인사항,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전세계약서여야 합니다. 갱신계약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보증금액은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라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까? 이것도 뭐 이해하려면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외우시고요. 헷갈리신다고 하면은 거기 공사에다가 물어보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자, 계속해서 봐볼게요.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아파트는 제외한다. 그쵸? 자, 이게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가구 건물의 여기 옥상을 이제 불법 중축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옥상을 위반한 거예요. 근데 내가 101호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왜냐? 이거는 101호가 따로 구분 등기돼 있지 않고 이렇게 옥상까지 통째로 보거든요. 그래서 101호에 내가 살고 있지만 나는 위반 건축물에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증보험 가입을 할 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다른 부분에서는 문제될 건 없는데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된다. 가입이 안 된다. 근데 아파트는 보세요. 아파트는 이렇게 호수가 다 구분돼 있죠. 호수가 구분돼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아파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창고를 지었다고 합시다. 옥상에다 창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옥상의 위반 건축물은 이제 위반되었지만 여기는 이제 등기가 따로 돼 있거든요. 아파트는 옥상이랑 이 101호랑 엄연히 다른 건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상이 위반이 있더라 하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다. 해당 호실에만 위반 사항이 없으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뭐 이것도 상식인데 모를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단독 다중 다가구 같은 경우 추가 확인 사항이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에서 많이 뻥뻥 터져가지고 이 보증공사에서 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보는 거거든요. 바로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 후순위 공실의 최우선 변제금을 포함한다. 이 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자 쉽게 봅시다. 주택가격 제가 아까 얘기했죠. 주택가격이 10억이라고 칩시다. 어떤 단독주택이 뭔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제가 대표적으로 보여드린다면 자, 저희 동네에 있는 이 건물이에요. 이런 게 이제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중에서도 이게 이제 다중주택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원룸 건물이죠. 원룸 건물. 이렇게 건물은 하나지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명이 이런 스타일을 우리가 단독주택이라고 합니다. 다중주택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건물 유형에 따라서 다른데 가볍게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보여드렸고요.
자, 그래서 보면 저 아까 본 그 단독주택의 주택 가격이 10억이라고 칠게요. 근데 공사에서는 이거를 90%로 가격을 보니까 얼마나, 이 주택 가격은 공사에서 봤을 때는 9억 원이다. 9억 원. 그쵸? 근데 이 선순위 채권, 은행에서 빌린 돈, 은행에서 빌린 돈이랑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 금액, 그쵸? 거기 세입자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9명이 살고 있죠. 이 9명이 살고 있는 보증금의 합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된다. 9억에 80% 이내여야 된다는 거죠. 이거죠. 9억에 80%면은 7억 2천이네요. 7억 2천. 그쵸? 은행에서 빌린 돈이 예를 들어서 2억이라고 치고, 그리고 뭐 이제 9명이 사는데 뭐 보증금이 각 뭐 3천씩 들어있다. 그러면은 39, 27, 2억 7천이다. 그러면은 합하면은 이제 4억 7천이잖아요. 이제 4억 7천이 이 9억의 80% 이내, 80% 이내. 아까 7억 2천이었죠? 7억 2천 이내에 포함되죠. 이랬을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헷갈리면은 그 공사에 물어보면 되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이게 괜히 막 너무 깊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 그렇고 전세건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건을 이전할 것, 뭐 이런 것들도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외우시고요.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임차인의 경우 전세건을 이전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이것도 이제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외우시고요. 질권 설정 또는 채권 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다만 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SGI 보증부 전세대출,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 뜻은 그거 같아요.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애초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해주는, 대출을 받았을 때는 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당연하죠. 블랙리스트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고 취급은행은 이렇게 신한국민, 우리광주, 뭐 KB 여러 곳에서 확인을 진행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도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봐봅시다.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라고 보면 자, 이 건물 유형에 따라서 이 평가 기간,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가입시켜주는 이 공적 기관에서 보는 건물의 가치가 있거든요. 자, 주택을 산정하는 기준, 아파트나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은 가격을 어떻게 따지느냐. 우리 동네에 저 제일 비싼 아파트 있죠. 그 아파트의 가격이 공식적으로 얼마인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그 가격을 어떻게 정할까? 1순위는 KB 시세입니다. KB 시세. 한국부동산 원 시세. 이 두 가지 산정 기준 중 선택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쉬운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 아이, 뭐야. 예를 들어서 이걸로 보면 어려우니까 네이버 부동산을 칩시다.
제가 이제 덕소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덕소에 여기가 이제 한강뷰여가지고 기가 막히거든요. 덕소 또 창모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라이딩 하시는 분들한테 기가 막힌 곳인데 이 덕소역 바로 앞에 보면은 이 강변 삼익 아파트가 있다는 거죠. 이 아파트가 이게 이제 이 평수가 24평대 이 아파트의 가격을 여기는 이제 4억 천에 나와 있는데 이 공시 가격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보면은 여기 이제 실거래가가 떠요. 또 여기 보면은 KB 부동산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에서 평가한 게 3억 3,500부터 4억까지, KB 부동산에서는 평균가가 3억 9천으로 보죠. 이렇게 시세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여기 매매는 4억 1천으로 내놨지만 평균가는 3억 9천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렇듯 아파트는 1순위로 KB 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서 가격을 정한다. 만약에 여기 시세가 없다면 아파트 공시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그렇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택스에 보면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의 기준 시가를 조회할 수가 있어요. 뭐 이거는 이미 지난 거니까 제외하고 공시지가의 140%까지 그 가격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이게 좀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위에서 보면 주택 가격의 담보 인정 비율 90%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KB 시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랬을 때는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만약에 이제 KB 시세가 없다 그랬을 때는 공시 가격에 이제 140%까지 인정해 주는데 거기다가 이 가격의 90%까지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도 응용을 할 건데 쉽게 이거를 이제 우리는 126%까지 쳐준다 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왠지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안심 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를 세 번째로 친다고 합니다. 이 두 개가 없을 경우. 이것도 없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상 1년 이내 최근 매매 거래 가액으로 보고요. 그것도 없다면 분양가격의 90%, 이것도 없다면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의 140%. 뭐 이 말이 진짜 어렵네요.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 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이거는 뭐 저는 계산할 수 있지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역시 공사에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쉽습니다. KB 시세를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보통. 그래서 내가 아파트 전세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여기 전세가가 얼마지? 아니, 전세가가 아니라 아파트 매매 시세를 어떻게 판단하지? 하면 KB 시세 들어가서 아까 여기 이제 덕소 강변 상임 아파트 25평대 가격을 본 것처럼 이렇게 일반 평균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진짜 헷갈리는 게 뭐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중 단독 뭐 다가구인데 알고 보면 쉽습니다. 자, 연립 다세대 사실 가장 많이 구하는 빌라죠. 빌라도 사실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면 만약에 이제 전세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두세 달 내에는 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안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빌라의 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빌라는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자, 이거는 이제 한국부동산원이나 KB 시세에 가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 공시가격의 140%까지 금액을 쳐주겠다.
그렇죠? 근데 주택 가격의 이 140% 처한 금액에 90%까지 인정을 해주니까 우리가 빌라 같은 경우는 공시 가격의 126%까지만 쳐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외우세요. 1억이면 어떤 빌라 가격이 1억이에요. 그러면 1억 2,600까지 그 가격을 쳐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쉽게. 만약에 근데 공동주택 가격이 없어. 그러면 안심 전세 시세의 하한가. 그것도 없어.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 최근 매매 거래가에. 그것도 없어. 아까처럼 굉장히 복잡한 가격에 126%, 140%에 90% 곱하면 126%거든요. 그렇게 쳐준다. 근데 보통은 이제 여기서 끝납니다. 공시 가격이 거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빌라는 이제 해결됐죠. 자, 이제 단독 다가구 주택, 이게 참 헷갈려요.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도 개별 단독 주택 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가격을 쳐준다. 그래서 공시 가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시 가격이 사실 상당히 실제 금액보다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이 될 확률이 적습니다. 하지만 또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구했는데 단독 주택인 거예요. 그래도 한번 공사에 전화를 해서 이런 주택에 내가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하고 주택가액은 이 정도고 여기 집주인이 집을 살 때 빌린 근저당 합계와 선순위 채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증금 합계 총액이 이 정도인데 혹시 내가 보증금 이 가격이 들어갈 건데 가입이 될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정확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없다면 등기부 등본상 1년 이내에 최근 매매 거래 가액을 가격으로 보고요. 이것도 없다면 토지 공시가격과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해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이렇게 가격을 책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순서대로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쉬우니까 오늘은 이게 첫 번째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잡는다 생각하고 헷갈리면 여러 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정평가서를 이용 시 적용 대상. 임대인이 공시가격 등에 이의 신청하여 허그 인정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감옥, 남옥에도 불구하고 우선 적용한다. 그렇죠. 임차인이 우선하는 주택 가격 정보가 없어 허그 인정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감옥, 남옥 기준에 따른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한다. 뭐 복잡합니다. 그렇죠? 단 보증 승인일 기준 감옥의 주택 유형은 KB 시세, 부동산 테크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평가가 불가하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빌라를 지었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돈도 많이 들였잖아요. 집 짓는데 1억 5천원 분명히 가는데 이 공사에서는 1억까지만 감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대인이 아니 내 집이 어떻게 1억 가치밖에 안 가냐, 장난하냐, 이 집 짓는데 몇 억이 들었는데 에? 그랬을 때는 허그에서 인정하는 이 감정평가를 따로 이제 돈 주고 이제 감정평가를 받는 거죠. 이 감정평가 돈이 상당히 좀 셉니다. 그랬을 때는 그 감정평가 받은 금액대로 감정평가를 했더니 집 가격이 1억 5천까지는 안 가도 1억 3천까지는 간 거예요. 그랬을 땐 1억 3천으로 봐준다는 거죠. 뭐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증료율입니다. 보증금액의 보증료율, 전세 계약 기간 365 이렇게 나누면은 보증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증료율이 조금 이제 저렴한 거를 볼 수 있고요. 이 단독 다가구에 비해서 그렇죠? 그리고 기타는 조금 더 이제 보증료율이 이 단독 다가구처럼 거의 비슷한 금액대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대에 따라서 이 보증료율이 조금씩 올라가니까요. 이거 참고하셔서 한번 계산을 때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료 할인 및 할증까지 한번 봐볼까요? 저소득 가구 같은 경우는 보증 신청인이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다. 저 부부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면 좀 빡빡하겠죠. 그러면 60%를 보증료율을 할인해주고, 다자녀 가구인데 미성년 자녀 태아 포함해서 3인 이상이다. 그렇죠?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키우고 있다. 그럼 50%또 할인해주고, 장애인 가구다. 보증 신청인 또는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 중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50%또 할인해주고요. 고령자 65세 이상인 경우 50% 이상 할인해주고요. 그리고 독거 고령자,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 독거노인이죠. 65세 이상인 경우에 60%를 할인해주고요. 노인 부양 가구, 그렇죠. 부모님이 65세 이상인데 같이 산다. 50% 이상 할인해줍니다. 효자 할인이네요. 그리고 신혼부부 가구, 연소득이 부부 합산 6천만 원 이하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다. 그리고 3달 내에 결혼할 예정이다면 50%가 또 할인되고요. 한부모 가정이다. 60% 할인되고요. 다문화 가구다. 50% 할인됩니다. 그래서 최소 50%에서 60% 할인되니까 이런 것들 다 파악해서 해당되면은 한번 확인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전자계약이 좀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 DC, 모범 납세자다 10% DC, 그리고 비대면 보증 할인, 모바일 보증으로 신청했다 귀찮게 안 했으니까 3% DC, 일시납 할인, 전액을 납부했다 3% 할인 등등 이런 할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부채 비율 이런 할인도 있네. 저도 이런 거 처음 보네. 선순위 채권 금액. 그래서 이거는 은행에서 빌린 돈이랑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보증금 합계, 그리고 내 전세 보증금의 합이 주택 가격의 60% 이하다. 10%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부채 비율 할증, 선순위 채권 금액.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린 돈이 주택가액의 50%를 초과했다. 그러면 10%를 더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벌써 거의 40분 가량 시간이 지났는데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돈을 안 주면 이 전세 보증 기간에서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수도권은 7억 원까지, 그 외 지역은 5억 원까지 보증을 해주고요. 신청 기간은 전세 계약 한 날로부터, 잔금 치른 날로부터, 그리고 전입 신고한 날로부터 늦는 날 중에 2분의 1 경과하기 전까지. 2년 계약했으면 1년 내에는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대상주택 아까 봐봤고, 보증금액도 여기 나와있죠. 보증 한도. 그래서 정리를 하면 주택가격의 담보인정 비율 90%에서 선순위 채권, 이제 근저당,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그 보증금 합계, 그리고 내보증금의 합 뺀 가격까지 이제 보증을 해준다. 그렇죠? 이건 아까 다 설명한 내용이니까 헷갈리시면 보증보험 공사에 전화를 하시거나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확인하시고요. 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전세보증금, 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집을 살 때 빌린 돈이랑, 그리고 근저당의 합이 주택가격의 그 담보인정 비율의 90% 이내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선순위 채권, 이 근저당이죠.
근저당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된다. 대출은 60% 이내만 받았어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 많이 대출을 받아도 이상하죠. 나머지는 쭉쭉쭉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주택가격, 핵심은 이거네요. 핵심을 정리할게요. 자, 보증 한도, 주택가격의 담보인정 비율 90%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뺀 가격까지 보증을 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정리하면 전세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 그렇죠? 내 전세 보증금 합계와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담보인정 비율 90% 이내일 것, 그리고 선순위 채권, 은행에서 빌린 돈은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근데 이때 이제 주택가격이 뭐 아파트도 있고 뭐 빌라도 있고 그리고 뭐 단독주택도 있죠. 이 경우에 주택가격을 평가하는 방식이 다 다르더라. 그래서 주택가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밑에 나온 방식대로 아파트는 KB 시세를 1순위로 보고, 그리고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는 공시 가격의 140%를 1순위로 보고,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 단독 주택 가격의 140%까지를 금액으로 1순위로 본다. 여기까지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고, 헷갈리시면 어디에 공사의 직원의 그 프로에게 문의를 하시면 정확히 알려줄 거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